네, 코스피 종목의 90%가 전일 대비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약 10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연초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매크로 환경의 이 불확실성 커진 가운데 외국인이 3개월 연속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밀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패닉셀 우려까지 낳고 있는데 우리 시장 긴급 점검해 봅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긴급하게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악재가 이렇게 닥친 것도 아닌데 심리적인 지지선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장 급락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좀 말씀 주시죠. 네, 사실 최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퍼펙트 스톰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최소한 3-4가지 요인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한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네, 다른 것보다 지금 1분기 GDP가 지금 한국이 이제 0.9%, 2분기도 0.9%요. 3분기 잠정치가 한 1.4%까지 나왔는데 IMF가 지금 세계 경제 전망치를 3.0%를 잡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한국의 전반적인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무역량도 지금 9월 달까지 집계된 게 지난해에 비해서 9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무역량도 줄어들었고 수출과 수입 모두요. 그다음에 지금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의 어떤 그 비용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가처분 소득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수도 지금 불안하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사실 악화됐거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고 현상이죠, 지금요. 고유가, 고금리, 킹달러. 강달러도 아닙니다. 킹달러란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여기다 이제 이 부분들이 10월 달에 좀 완화될까 싶었는데 다시 또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이 부분이 더 지속되어 있는 부분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지속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지금 3분기 실적이 지금 이번 주 또 지난주 다음 주도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어질 건데 시장에서 보는 전망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트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의 눈높이에는 지금 사실 못 맞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그램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70%가 감소했다든가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사실 이번 3분기에 흑자 예상을 좀 투자자들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한 8조 원 정도 영업이익 손실이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보다는 사실 투자가들의 눈높이에는 결국 못 맞추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을 지금 다 종합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올 악재는 다 나오는 이제 퍼펙트 스톰 같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의 지금 급락 이후로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침체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 수급적인 요인들도 말씀을 주셨고요. 실적 또한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들어주셔서 퍼펙트 스톰에 이렇게 모든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 어제도 이제 유럽 ECB도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지만은 라카르트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는 높은데 성장률이 낮은 상황, 그만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3분기 GDP도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 제넷 앨런 장관도 그만큼 우리는 경기 침체는 좀 힘들다, 그만큼 우리는 견고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시장은 안 좋은 상황인데 생각보다 미국 경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물론 이번 주 초에 이제 빌 에크먼 자체도 장기 채권에 대해서도 이제 숏포지션을 청산을 했던 만큼 그만큼 우호적인 환경이 바뀌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지금 국채 금리가 5% 이상까지 가까이 지금 온 상황인 만큼 결국에는 시장을 누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이 결국에는 킹달러로 모이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런 좀 비우호적인 좀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도 PC 발표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미국 지표 자체가 경기 침체라는 표시가 아직까지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에 대한 외국인 이탈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제로섬은 아닐 텐데 어떻게 성장 동력이 지금 미국 경제에 좀 집중되어 있는 느낌? 특히나 이 환율 때문에 더욱 그런 메커니즘이 더 가중되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급락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자, 하나하나씩 저희가 대응 전략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대표님 먼저 좀 말씀을 주시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이 좀 큽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약간 시장이 좀 눌러주면은 반도체 업종이 먼저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보는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량이 아직도 조금 더 소진이 돼야 된다. 특히 연말까지 재고량이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좀 감소가 돼야 그래야 내년 한 1분기 정도쯤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회복이죠. 상승보다는 회복할 수 있는 이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테마성 하나가 지금 끼어 있는 게 다른 것보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그 고주역 주파수 때 이제 D램 같은 경우 그 매출이 지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AI 산업과 글로벌 AI 산업과 관련돼 있는 엔비디아의 매출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HBM을 뭐 전 세계 공급량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 있는 반도체 밸류 라인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도 된다. 특히 이제 뭐 잘 아시는 장비 소재 쪽 관련돼 있는 회사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회사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요.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sek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원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번 3분기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하긴 했지만은 결국 이 AI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새로운 이제 반도체의 먹거리, 결국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 3, 4분기 재고 조정의 여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컨셉만큼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제 뭐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만약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이제 중단됨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오늘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삼성전자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HBM이 이쪽 시장을 계속 선점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인텔도 파운드리에 들어오고 있고 아니면 마이크론도 이제 HBM 시장에 들어온 만큼 결국에는 굉장히 애매한 입장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뭐 다음 주에 콘콜에서 좀 더 강한 메시지에 대한 이 콘콜에서 캐펙스 투자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에게 HBM3, HBM3E, HBM4까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내줄 수도 있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번 4분기가 삼성전자가 어떤 멘트에 하냐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간밤에 뭐 기업 펀더멘털이나 업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장 매크로적인 상황, 투자 심리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접근이 그렇죠. 필요할까요? 네, 뭐 당연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과 관련된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전부 이제 순이익 증가까지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과 같이 이제 주가 수준이 좀 많이 하락돼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저가 매수 매력도가 충분히 있고요. 단 이제 매크로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저가 매수를 통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자체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게 뭐 4분기 내내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네. 4분기 내내라기보다는요. 연말로 갈수록 사실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에 재고가 소진된다는 부분,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사실 생산을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뭐 내년 초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연말 수준까지는 해서 최소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그다음에 분할 매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SK 향도 있고 또 삼성전자 향도 있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SK
하이닉스가 어제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을 당분간 이끌어갈 거는 SK 하이닉스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율주행 시장, AI 시장,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에 가장 큰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HBM 시장이 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물론 SK 하이닉스발 관련된 뭐 TSV 본딩 장비나 이런 한미 반도체 수주 모멘텀은 계속 꾸준히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뭐 이오테크닉스나 제우스, 특히 삼성전자발 소부장 업체들이 사실 그렇게 급락을 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놓을 모멘텀이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저희 당사 에널 쪽도 내년 한 2분기 때는 업황이 크게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6개월 선행을 한다라고 보면은 결국 11월, 12월이 자체가 시장은 반도체로 특히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로 이야기를 지금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2차 전지 최근에 뉴스들이 워낙에 지금 안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옴으로써 지금 투심을 굉장히 누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어떠십니까? 네. 사실 좀 실망감이 크죠. 지금 그래서 3분기에 지금 실적 발표되는 게 보면은 기대감이 사실 많이 약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공매도가 계속 지금 누적 공매도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보다 사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공매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장에서 이미 얘기됐던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전반기 내내 얘기됐던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미국에서 공장,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온이 만들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GM과 포드의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그 공급량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실제 완성돼 갖고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한 25년 정도, 26년 정도는 돼야 밸류에이션이 정확하게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계속 이제 고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보면은 당분간은 이 2차 전지 업종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달에 인버스 ETF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거야, 막 도덕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인버스에 대한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미 좀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많이 하신 분들은 손실폭이 커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인버스 ETF로 좀 해지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쪽에 이제 베팅을 해보시는 게 조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업종을 저희가 관리하는 전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지금이라도 좀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건지요, 과장님? 네, 사실 뭐 어제 물론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한마디 있겠지만은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고 콩컬했던 얘기에서 조금 힌트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표님 말씀과 좀 비슷한 건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본인들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만큼 25년, 2024, 2023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는 특히 말하는 흔히 뭐 얼리 어댑터, 전기차를 한번 빨리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판매량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시장은 이런 인프라 자체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3년간은 인프라가 갖춰지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올라설 것이다라고 했던 만큼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2040년 향후 미래에 대한 밸류를 땡겨서 주가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성장률이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기마다 이 실적에 따라서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은 뭐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여러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는 이유가 좀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뭐 크게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뭐 횡보하는 장이 있더라도 그런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는 예전처럼 계속 30년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모멘텀으로 좀 먹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실적 자체가 계속 나와줘야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2차 전지에 대한 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사실은 이게 한창 좋을 시즌인데요. 학회 일정들도 있고요. 또 내년 1월까지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데 제약바이오들도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갈까요, 과장님? 결국에는 지금 에스모 이후부터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전까지 당분간 모멘텀이 없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동안 올해 상반기 때부터 뭐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나 결국에는 이번 비수세포 폐암 치료제까지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유황형 일렉나자 같은 경우도 내년 이제 상반기가 이제 임상 3상 종료가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시장을 이끌어갈 제약바이오가 좀 없다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이 고금리 정책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좀 바이오주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실적이 잘 나오는 이런 대형 제약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네. 하지만 투심 자체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분간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뷰가 어떠십니까? 네, 사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중소형 업체라든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업체들의 실적은 사실 좀 부진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모멘텀도 사실 많이 이제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비만, 당뇨, 고지혈증 치료제죠.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일라일리의 마운자로 같은 제품들이 사실 글로벌 시장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국내도 비슷하게 성인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좀 매출 쪽에 있어서는 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합병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형 위탁 생산 계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혈액병 치료제 햄리브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인기를 좀 얻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의 녹십자 같은 좀 더 대형 제약사 위주로, 그러니까 바이오보다는 제약사 위주로 접근을 좀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성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보다 다소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멘트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네, 약간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을 보신다면은 네네. 사실 약간 좀 암울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런데 반대로 제약사 같이 이제 직접 약을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존에 팬데믹 때 뭐랄까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이러한 실제적인 이제 매출 일으킬 수 있는 쪽에 이제 분야에 그런 치료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대형 제약사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매출 쪽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복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가장 빠르게 반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이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섹터들 뭐 방산도 있을 거고 반도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결국에는 이번 3분기 사실 가장 기대했던 사실 섹터는 중국 소비재였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분위기는 화장품으로 가고는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그런다고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어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11월 달에는 결국에는 반도체 주도 섹터가 충분히 좀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특히나 뭐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대한 이런 이미 어느 정도 재고 물량들이 서서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아마존도 나왔지만은 결국은 서브용이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등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이 이끌어갈 게 이제 디램 오팡이냐 아니면은 그런 HBM에 있는 AI 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는 분야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 결국에는 반도체가 있다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을 할 때는 반도체부터 시작할 것이고 디램, HBM 관련해서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약간 각도를 좀 달리 좀 보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하고 연관이 돼 있겠죠.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인텔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사실 그쪽도 그렇게 썩 투자가들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시장의 전망치는 분명히 충분히 이제 상회하고 있는데 AI 산업과 관련돼 갖고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매출이 좋아지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한 반면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매출이 전망치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확 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실 국내 반도체도 변동성이 좀 심화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쪽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미 그쪽 포지션을 좀 많이 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방어주 쪽, 특히 이제 금융주 시장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주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이 세 파트는 이미 검증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라고 해서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확실하게 매출 증가한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방산주라든지 정유주 같이 전반적으로 좀 매출이 확실히 눈에 지금 보이고 지난해보다 대비해서 지금 한 100% 이상 매출, 죄송합니다. 영업이익 한 5, 60% 이상을 지금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이런 경기 방어주 쪽을 같이 담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메인은 반도체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네. 중요한 것은 경기 방어주 쪽을 같이 담고 있지 않으면은 안정적이고 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성과를 내는 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반등을 대비해서 보다 조금 포트폴리오 위주의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도 같이 담아가는 전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융주도 말씀 주셨고 에너지, 방산, 정유주까지 좀 고루고루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이제 FOMC 이후를 봐야 됩니다. 11월 시장 전망도 좀 궁금한데요. 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마 이제 BOJ CPI가 이제 일본 CPI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계속 꾸준하게 YCC 폐지 여부가 시장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일본도 계속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여기서 만약 이제 YCC를 폐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외환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다음 달 11월 달에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BOJ가 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가 나올 거고 물론 오늘 저녁에 또 PC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크게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미국 국채 금리가 또 급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금리와 외환 시장이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는 11월 시작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크로 이슈에만큼은 조금은 시장이 크게 반전시킬 만한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월 시장 전망에 있어서는 매크로적인 부분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희들은 11월 달에도 이제 3고 현상이죠. 고유가, 고금리, 킹달러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지금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유지가 되겠지만 이제 11월 1일 날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있을 FOMC도 지금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 금리 동결 한 70%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11월 달에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서서히 이제 이러한 이제 매크로 악재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3분기 이제 기업 실적이 11월 달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감안한다면은 이미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금 8월 전고점에 비해서 뭐 한 14%하고 22%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은 만큼 하단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없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120일 이평선을 지금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 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 저가 매수자가 좀 유입됐을 것으로 상황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로 가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은 초반에는 조금 매크로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은 하반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이 약화된 상황에서 아마 저가 매수라든지 이러한 매수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현재 지금 굉장히 급락세 나오면서 패닉셀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 급락의 주요 원인들 그리고 11월 시장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완수 대표님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